우리말에 가문에 먹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문은요, 집안의 대문이라는 뜻입니다. 가문에 먹칠한다는 말은 잡다한 스티커나 전단지가 현관이나 대문에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튜브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현관에 있는 이 물건 버리면 밤낮으로 돈이 들어온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관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분위기는요, 그 집의 전체적인 운기를 좌우할 만큼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관은요, 출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외부의 기운이 가장 많이 전달되는 곳입니다. 현관은 사람의 얼굴에 해당하며 운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이자 재물운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현관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을 버림으로써 밤낮으로 돈이 들어가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귀인을 만나려거든 현관에 있는 신지 않는 신발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신발장 안에 있는 3년 이상 신지 않는 신발은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헌 신발의 경우에 과거에 대한 기억이 남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헌 신발을 버려야 지나온 시간과 작별하고 새로운 운과 복을 불러오게 됩니다. 따라서 현관에 들어섰을 때 신지 않은 오래된 신발이 있으면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신지 않는 신발이나 오래된 신발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을까 말까 고민하는 신발들 중에서요, 3년 이상 한 번도 신지 않는 신발은 앞으로 신을 확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따라서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신발은 자신의 운을 좋은 사람에게 데려가는 이동도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귀인을 만나려거든 헌 신발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둘째, 재물복이 터지게 하려거든요, 칙칙하고 어두운 현관 조명을요, 싹 바꿔야 합니다. 현관은 음의 기운이 가득 찬 곳이어서 양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현관 조명은요, 항상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 조명이 깜빡거리거나 들어오지 않는다면 즉시 새 전구로 교체해 주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아침 햇살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의 현관이라면 아침 햇살 대신 조명을 밝게 해두는 것도 재물운이 들어오게 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현관 정면이 답답하게 막힌 현관의 구조라면요, 조명색을 흙의 기운을 담고 있는 황토색이나 또는 밝은색 계통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관의 조명은요, 황색이나 노란색 계통의 조명이 금전운을 불러온다고 해서 좋은 색으로 봅니다. 그리고 분홍색 계통의 조명은요, 부부관계 및 애정운을 불러옵니다. 또한 흰색 계통의 조명은 대인관계를 의미하므로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으면요, 이런 색상의 조명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관에 빨간색이나 주황색 꽃이나 꽃그림을 걸어두면요, 금전운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셋째, 행운이 들어오게 하려거든요, 현관에 정면에 보이는 전신 거울은 치워야 합니다. 풍수 인터넷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신 거울입니다. 현관에 있는 거울은요, 그 크기와 모양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들어오던 복도 달아나게 하고 없던 복도 생겨나게 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전신 거울이 바로 정면으로 보인다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복이 반사되어 나간다고 해서 좋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 사람의 기운을 빼앗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부득이 현관 정면에 전신 거울이 달려있다면 상반신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아래쪽에 화분이나 그림을 이용해서 절반 정도 가려주면 흉한 기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왼쪽 벽에 거울이 있으면요, 금전운이 상승하고 오른쪽 벽에 거울이 있으면요, 출세운과 인간관계 운이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현관 양쪽에 각각 거울 두면 서로 기가 충돌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넷째, 자식이 잘 되게 하려거든요, 현관에 있는 쓰지 않는 우산은 버려야 합니다. 주역에서요, 뾰족한 것은요, 상대를 찌른다고 그럽니다. 우산 끝은 뾰족합니다. 그리고 습기를 가까이 하는 물건으로서 음기를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산은요, 자신이나 가족에게 나쁜 기운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관에 쓰지 않는 우산을 두면 안 됩니다. 우산은요, 항상 음이라는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비라는 것은 항상 습기가 촉촉이 젖어 있으니 이 또한 음을 상징합니다. 풍수는요, 습기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젖은 우산의 현관에 있으면요, 습기와 함께 나쁜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요, 우산 꼬치를 현관 밖에 두었다가 비가 안 오면 베란다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빌라나 아파트 등에서 문 밖에 둘 수 없는 경우라면 하루에 최소 한 번만이라도 현관에 물걸레질을 할 때 밖에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밖에서 물을 털어서 말린 후에 딱히 보관 장소가 따로 없다면 현관에 잠시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다섯째, 집안일이 술술 풀리게 하려거든요, 현관문에 붙어있는 전단지나 스티커 등을 떼어내야 합니다. 우리말에 가문에 먹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문은요, 집안의 대문이란 뜻입니다. 가문에 먹칠한다는 말은 잡다한 스티커나 전단지가 현관이나 대문에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풍수 인테리어의 기본은요, 청결인 만큼 현관문은 항상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을 나갈 때나 돌아올 때 현관에 전단지나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현관에 붙은 전단지나 스티커를 바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관문은 가문의 얼굴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손잡이에 우유거리나 혹은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엔 손잡이에 무엇인가 걸어둔다면요, 우리 집은 빌어먹는 집이라고 표시하는 것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대문이나 현관 손잡이에 무언가 걸려 있다면 지금 당장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은 재문운이 굴러 들어오는 통로이자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또한 현관은요, 집주인의 이미지를 처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에서는 현관은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현관을 단순히 출입문의 영역으로 인식했다면 이제부터는 행운이 들어오는 첫 관문임을 잊지 말고 깨끗이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고전 한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